명상이 뭐 하는 거냐면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볼리비도생,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 자기 중심을 세워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우면 자꾸 주변을 찝쩍거리게 돼. 그리고 어른들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그게 노인네들 잔소리예요. 안 해도 될 말. 우리가 옆에서 보면 굳이 저 양반이 저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지? 노파심. 옛날 말도 있었던 거예요. 노파심.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나마 술 먹고 이러니까 좀 덜 했던 것 같고 할머니들이 더 많이 하셨는가 봐. 그러니까 노파심이라고 나오죠. 아예. 예. 할머니 잔소리 뭐 이런 거잖아요. 딱 번역하면. 그래서 그게 자기 중심이 안 서 있는 사람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은 남이 욕을 해도 신경을 못 써요. 거기까지 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찝쩍거리는 게 자기 게 없고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년을 외롭지 않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지 절대 같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80 넘어가면 같이 있을 사람 없습니다. 자식들 옆에 있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님 80대 여러분이 있어 줬어요? 쉽지 않지. 가끔 들여다보이는 거지. 누가 진짜 잔인한 얘기 하던데, 아니 이거 꼭 뭐 나쁜 표현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세태가 참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는 임종까지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끝까지 봐주는데 부모는 그렇게 안 봐준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저는 같은 비유라고 잘된 비유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관점을 다르게 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그 말은 맞는 것 같죠. 부모를 연세 드신 부모를 이렇게 제대로 다 마찬가지죠. 살펴드리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시면 서로 힘들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서로 힘들어. 제 주변에도 있다니까요. 며느리가 이렇게 뭐 같이 사니까 시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요. 속고쟁이도 있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서 의관을 정제해야 되니, 안방에서 나오면서 의관을 정제해야 되니 그걸 어떻게 살아 힘들게 해. 딸같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뭐 며느리를 딸같이, 뭐 말같지도 않아. 딸이면 의관 정제 안 하고 나오지. 며느리는 며느리지. 어떻게 그거를 시아버지가 그냥 꼬쟁이만 입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 잘 살면 되죠. 웃기고 있네.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너무 오래 살아서 할 말이 없대. 그게 황혼에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대. 왜? 50년을 같이 살았대. 뭐가 궁금하니?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개랑 더 오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개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더 대화를 하고 있어.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안 쓰는데 개한테 존댓말을 써. 그리고 개랑 얘기를 해. 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 거야. 이게 지그들끼리 얘기하지. 왜 자꾸 나랑 시작해 하노. 먹을 거나 주든가 이러고 있겠지. 개는 이게 웬 개소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결국은 진짜 혼자든지 아니면 같이 있어도 독거노인이에요. 방법은 없습니다. 오래 사는 세상에는. 80 중반 이후부터는 무조건 독거노인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신이라든지 생각의 힘을 키워서 자신을 안정시켜 놓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린 애기들이 왜 잠을 못 자고 자꾸 뒤척이고 몇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깨고 울고 먹여야 되고 이러냐면 그게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길게 숙면을 취하는 게 체력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나중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노인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잠 제대로 못 주무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성장기고 체력이 좋을 때 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른들이 되면 자기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사서 스님 전에 되게 재밌는 거 있었지. 감 드시다가 이빨이 깨져가지고 감씨 잘못 깨물어가지고 젊은 사람이면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감씨로 이빨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깨져도 이렇게 깨졌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금 가가지고 그거 박아 넣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슬픈 거죠. 여러분도 이제 곧 그렇게 점점 좀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50 안 돼서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덤의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를 잘 못하면 너무너무 힘든 약간 그런 힘든 상황이 그건 돈의 유무랑 관련이 없다니까. 80대 중반이 넘어가면 아주 경제력으로 열악한 사람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하고 최하만 아니면 돼. 최상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아유 돈 줘봐. 그러면 굽신거리는 사람 많이 생겨. 다 관심 있고 한마디만 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고 돈 안 주고 말해봐라. 누가 들어줘? 그 여러분들 겪잖아. 그 애기들 이렇게 손자 사진 주면 돈 내놓고 하라고 얼마나 그러면 그렇겠어.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을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기 목적을 좀 더 집중해서 뚫고 갈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흔들리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하라고 사실은 명상을 하는데 하루 해봐야 이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자고 나면 반나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걸 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또 오늘 또 시원해서 법륜전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 있는 데 가서 할까 했는데 거기 좀 좁거든. 그래서 몰라요. 저 계속 비가 오면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개냄새 명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행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목적은 자기 중심을 세우는 게 첫째. 중심이 선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행복은 약간 아편 같은 쪽으로 해서 그걸 건드릴 수 있는 코드도 있어요. 근데 그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앉아있을 때 행복하면 사람이 발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람을 발전시키고 움직이는 추동 에너지로서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에너지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민 스님 이런 스타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이레놀보다도 싼 아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뭐 이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로 받는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아유 거사님 젊어 보이세요. 50대인가요? 뭐 이런 거.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 애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봤어요? 없어요. 젊은 애들끼리. 다 나이 든 사람끼리 서로 덕담하면서 속으로는 너도 나랑 똑같지 이러면서 그러고 덕담하고 있다니까 서로 간에. 그거 다 구라예요. 귀에 그냥 이렇게 잠깐 귀에 잠깐 통과할 때 살짝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뭐 어디 가나? 그 얼굴이? 세월을 어디 가? 오래 살았는데 방법이 없지. 그래서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 이번에 보톡스 처음 들어봤거든. 아니 들어본 건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누가 제가 메이크업 하러 가니까 그 메이크업 해주는 분이 뭐 보톡스를 맞았네. 그래서 내가 살쪄서 그렇다고. 보톡스 맞은 게 아니고 살쪄서
살쪄서 팽팽해졌어. 내가 이랬는데 보톡스를 맞으면 그게 이렇게 주름이 좀 이렇게 거기가 근육이 멈춘다던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주름이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와사풍 맞으면 보톡스 된다네 이랬거든. 와사풍 보톡스다. 와사풍 맞은 사람 봤어? 눈이 한쪽이 안 감겨.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쪽만 이게 다듬이돌을 빌고 자지 말고 양쪽으로 하루를 이쪽 자고 양쪽을 맞으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보톡스 맞은 사람이 눈도 잘 안 감기는 것 같아. 제가 그런 것도 본 것 같아. 나 그게 와사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톡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양쪽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맞으실 때는 양쪽을 다 맞으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몰라. 근데 그걸 맞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잠깐 이렇게 타이레놀처럼 진통 효과 비슷하게 이렇게 잠깐 그 주름이 안 생기게 하는 거지 방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예전에 그 잘 나가던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레이스 켈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나코의 왕비. 진짜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 귀에 싹 들어오는데? 이러면 이제 이순재 보험 같은 거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봐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노년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얼굴 보면 좀 덜 갔을 뿐이지 간 건 똑같아. 상태 메롱은 똑같아. 올리비아 하세 뭐 다 간 거요. 봐봐. 해골 같아. 설마 이거 보고 소송은 안 걸겠지? 어떤 놈이 소송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배우시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늙는 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늙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상 마스터가 됐을 때 하기사 뭐 요다도 죽더라. 요다도 800살인가 살다가 죽었잖아. 요다 모릅니까? 제다이에 나오는? 그래서 저는 명상 만능주의자예요. 굉장히 명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당연히 못 들어가고 여러분 쓸 수 있는 것만 딱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 삼아서 뭐 마라톤을 할 거야. 황영조 같이 할 필요는 없지. 굳이 그렇게 뭐하러 해. 그냥 건강해서 내가 무슨 뭐 한 5kg짜리 이런 걸 뛸 수 있어. 이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당신 그릇들에 맞는 정도만 하면 돼. 그 이상 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골프를 내가 좋아해. 그럼 좀 치면 돼. 근데 김국진 같이 뭐 프로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다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 또래, 내 근처에 있는 사람보다만 좀 잘하면 돼. 그러면 돼. 더 이상 뭐 아주 우월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우월해지면 또 높은 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피곤해져요. 그리고 젊어 보이는 것도 내 주변 사람들보다만 젊어 보이면 돼. 걔네만 이기면 돼. 딱 그 정도 생각으로 배우시면 돼.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거죠. 제 주변에 이렇게 교원 임용고시 이런 거 보는 애들이 있는데 딱 보면 세 종류죠. 딱 세 종류죠. 상급은 졸업하기 전에 합격해. 4학년 때 합격해. 이게 상급은. 하급은 포기입니다. 내 길이야. 이 길이 아닌갑다. 내 길이 아닌갑다. 중급이 문제인 거예요. 중급이.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아니고 이러다가 한 3번 떨어지면 이게 1년에 한 번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번뇌에 휩싸이지.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급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중급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상급이나 하급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급에서 조금만 누가 옆에서 봐주면 그 사람은 올라가지.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명상이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세우는 거하고 자기 중심이 선 거하고 행복한 건 달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약간 또 달라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 중심이 서는 거고 그게 행복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명상센터 뭐 이런 거 혼자 어디 이런 숙박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틱나탄 스님 뭐 프랑스의 뭐 자두마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뭐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실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현실에서 안 되면 다 꽝이에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 조건 안에서 특수 조건 안에서 되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일반 조건에서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통 이런 거 돼요. 근데 그건 다 특수 조건에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있어요. 더워서 피서로. 필요 없어. 그거 배우려고 뭐 수십 년을 뭐 해가지고 그걸 뭐하러 그 짓을 하는데. 캐리어가 보살이라니까. 캐리어가 에어컨을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거야. 더위로부터. 그래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 얘기를 하는 명상이 현실을 관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선불교. 동아시아에서는 선불교에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그게 이제 평상심시도 이런 거. 그래서 폐쇄적인 조건이나 주어진 조건, 어떤 특수 조건에서 된다 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우주선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하고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절대 못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약간 방향을 그 반나절 동안 뭘 해?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바꿀 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짓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 몸으로도 임상 실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 골로 갑니다. 한 집안에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둘이 있는 두 사람 독거노인. 방도 다 달라. 서로 그냥 독방 쓰는 독거노인. 밥 먹을 때 잠깐 봅니다. 약간 무료급식소 같이 사는 거지. 아니야.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비극적인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가능성이 있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50부터 80대 중반까지 사람들을 잘 놀려줄 수 있느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제 화두예요. 그게 제 화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들을 기본적인 거를 조금 맛배기로 가르쳐 드릴 생각이에요. 별거 없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명상 뭐 어려워요. 뭐 대부분 다 그게 구라치는 놈들의 특징이에요. 왜? 어렵게 해야 너는 안 되는데 나는 돼.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너는 되냐?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야 돼. 너는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달라이라마를 비판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14번을 태어나서 공부를 했어도 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14번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저 양반은 14번 동안 뭐 했을까? 이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이제 또 달라이라마 빠들이 보면 또 길길이 뛸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14번 동안 만약에 살면서 그걸 연속으로 이어서 하잖아요? 나 같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황영조가 14번 생을 마라톤을 뛰어봐. 지금보다 기록을 더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습니다. 힘들어. 그 양반은 금메달 따니까 바로 은퇴하더라.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혹하지 마. 뭐 꿈속에서도 뭐 화두가 잡히네. 난 그런 거 다 대부분 다 구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서 너네랑 나는 달라라고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대중성을 가지지 못한 거는 특수성만 있는 거는 쓰레기입니다. 그것이 설령 되었다고 하더라도 됐다고 하더라도 왜? 보편성이 없는 걸 어디다 써? 그래서 인류의 발견에서 모든 위대한 것들은 보편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불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나 선이 유행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보편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특수하게 뭐가 있는데 너네는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아이고 알른이 죽지 그 전에 죽는다. 그래서 명상도 뭐 이렇게 해서 뭐 한참 배우는데 오래 걸리고 아이 그런 건 난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집중이 잘 되면 몸이 알아서 명상을 해요. 그러니까 몸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 얘기 아세요? 언어학에서 흔히 하는 얘기인데 어저께도 지금 그 한글 창제 그 다음에 한글 번역 그러니까 그 조선 초기에 강경동감에서 번역한 어떻게 이걸 번역을 제대로 맞춤한 단어들을 찾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 가지고 어저께도 회의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인간은 언어를 만들지만 언어가 인간을 지배해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잘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느냐가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이라든가 질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파우스트 때문에 그 동네 이제 사람들 언어 이게 사고방식이 바뀐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돼도 육체가 명상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 육체를 제대로 해도 명상 상태로 돌아가요. 단 컨트롤하기 쉬운 게 육체가 좀 더 컨트롤하기 쉽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뭐 앉아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앉아서 못 있습니다. 힘들어. 이게 굳이 앉아서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짧은 프로그램 하면서 앉아있는 것들을 저는 대부분 다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왜? 이게 어떤 명상 상태가 되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한 두세 시간씩 있잖아요. 화두를 잡는데 다리 화두를 잡아. 힘들어. 어이씨, 쥐가 나는데 딴 놈들은 괜찮은가? 이게 혼자 있으면 자세를 여러 번 바꿨을 거야. 근데 같이 있으니까 이제 가오가 무너질까 봐 나는 자세도 못 바꾸고 아이씨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인욕 바람이를 닦는 거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명상이 된다라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 자체를 우리가 디절하잖아. 그래서 누워서 할 겁니다. 누워서. 여러분들 진짜 완빵입니다. 계속 누워서 갑니다. 우리는 누워서. 침대 칸입니다. 명상 침대 칸. 그래서 방석도 2개씩 하라는 게 누울 때 3개를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저 동돌당으로 옮기려다가 이쪽으로 다시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방석이 훨씬 많아요. 뒤쪽으로 가시면 방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한 3개씩 해가지고 최대한 공가서 내가 편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자야 돼요. 안 그러면 편하고 누워놓잖아. 이렇게 선선한 데서 이렇게 누워놓잖아. 5분 안에 코를 골아. 명상이 아니라 숙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명상에 그 효과가 있어요. 잘 자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한감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 수면 유도제 복용하시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많이 있어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예민해서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애들 체력 떨어지면 잠 꾸준히 못 자듯이 어른도 체력이 떨어져서 그게 잠을 꾸준히 잘 수 있다는 건 체력이라니까요. 예, 잠하고 화장실이 체력 테스트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되게 젊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뺑기 칠하고 왔지만 화장실 주기가 되게 짧거든. 그 같이 다녀봐. 어저께도 80 드신 분이 있었고 그 정광 선생님이라고 그 정년 퇴직하시고 아주 그 한글 학자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80이 넘으셨거든. 배터리 금방 방전돼. 화장실 자꾸 가고 인생이 다 그렇지. 80대 화장실 가고 70대 가고 60대 가고 이게 주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주기가 길면 화장실 주기하고 잠 자는 게 길면 이게 오래 가는 분들이에요. 진짜라니까. 체력이 되는 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뺑기로다가 커버가 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이 신체 나이는 사실 그거 따지면 돼요. 그래서 오래 주무실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촬영만 안 하면 내가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일 그냥 늦게까지 잡아. 일찍 일어나서 나오지 말고 그냥 늦게까지 잡아. 한 8시, 9시까지 잡아. 그리고 하면 훨씬 잘 돼. 제가 100% 장담하는데. 왜? 정신이 진짜 성성적적하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깨어 있는데 굉장히 맑은데 정신은 맑은데 명상으로 갈 수 있다니까.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많이 자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자세는 편해야 돼. 제일 제가 자세가 편한 게 어디인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본 바로는 욕조 권합니다. 욕조에 물 온도 잘 맞춰놓고 자빠져 있어봐. 몸이 있는지를 모른다. 라텍스가 얼마나 편한지 제가 잘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라텍스보다 욕조가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거기는 물이 전체를 몸을 다 받쳐주잖아. 라텍스가 아무리 잘 받쳐도 전체를 맞추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온도만 잘 맞추면 욕조 권합니다. 욕조 권합니다. 그래서 몸이 편한 게 제일이고, 그리고 인간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우리가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빠져 있는 게 편하고, 그리고 진짜 편하면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집중이 되면 몸에 쥐가 나지 않습니다. 1시간을 똑같은 자세로 있어도 쥐가 나지 않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화나 드라마나 재밌게 한번 봐봐. 자세 안 바꿉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이 다 끊어져. 배도 안 고파. 내가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이렇게 전편을 쫙 연속으로 틀어놓고 계속 눈깔 빠지게 하루 6시까지 시간 이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 정진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잠깐 쉬었다. 그거 덜 재밌는 거야.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그런 초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게임하는 애들 봐봐. 날을 새. 그리고 밥을 잊었어. 밥도 안 먹어. 화장실 걔네 가는 줄 아세요? 안 갑니다. 화장실 안 갑니다. 자세히 봐봐. 화장실도 안 가. 젊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몰두하면 제가 보기에는 신체 기능 자체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를 자꾸 바꿔야 되고 뭘 이렇게 자꾸 화장실 가야 되고 뭐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참으면 병돼. 여러분 나이에는 참으면 안 돼.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모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냥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게 아니고 신체적인 것도 다 느리게 가요. 난 예전에 내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 밥 먹고 하라고 해도 게임을 하는 애한테 엄마가 안타까워서 밥을 갖다 줬더니 뭐 라면이나 이런 거, 그게 그대로 원효 해골물처럼 진짜 그대로 불어 있는데도 밥 한 숟갈을 안 드지. 초월 경계 속에 있는 거야. 아마 남자분들 중에는 공감을 하실 분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사실은 게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공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들 두신 분들은 돼요.
저렇게 잠탱이가 한번 게임에 빠지면 새벽까지 그렇게 정진을 하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몸의 방향성을 가지고 컨트롤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건 몸 다음에는 호흡이에요. 몸과 호흡을 가지고 정신을 컨트롤할 것이냐고 정신 자체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신을 가지고 컨트롤이 되면, 정신이 컨트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하고 호흡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나 저게 되나 마찬가지예요. 엎어치나 매치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몸 자세부터, 그래서 뭐 청량고리 발라야 된다는 운동, 뭐 해갖고 이렇게 허리를 반듯이 펴고 앉으라는 운동, 앉는데 적응하는 데만 이게 며칠이 아니고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선원 스님들 이렇게 봐도, 선원 스님들도 결제 때 들어가면 우리 사종 스님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잘 안 마주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이렇게 앉아서 안 앉다가 갑자기 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하루 8시간씩 막 앉아있고 이러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힘들거든. 그래서 사소한 걸로도 충돌할 수 있거든요. 안 보는 게 최고야. 그냥 안 부딪히면 돼. 밥 시간 늦게 가고 안 부딪히면 돼. 안 보이면 뭐 미치지 않고서야 뭐 충돌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을 뭐 조복받고 어쩌고,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은 이미 조복받을 수 있는 연세가 아닙니다. 이미 다 갈 때까지 간 몸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코 골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코 골지 마. 5분 안에 코 고는 사람 나와. 그거 하지 마. 그게 옆에 사람이 깨. 뭔가 이렇게 좀 하려다가 옆에 사람이 야, 찌개 끓는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누울 겁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방석을 뭐 3개를 써도 되고 4개를 써도 돼요. 저 뒤에 방석이 많이 있거든요. 2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워 있으면 약간 추울 것 같아. 그럼 배 위에도 하나를 덮습니다. 이제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빨리 더워졌다 빨리 식었다 그래요. 약간 냄비지. 인간 냄비. 그래서 약간 추워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돼요. 그 적절점이라는 게. 그래서 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누워보세요. 이제. 아니, 그걸 방석을 갖고 와가지고 눕는다고 생각하고 쭉 이렇게 자리를 잡아보시면 돼.